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1년이 됐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는 여전히 남북이 대치 중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에는 당시에 희생된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아직도 발굴되고 있죠. 유해들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무명 용사에서 이름을 찾게 되고 가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 기관 진주현 박사가 바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유해들과 우주의 인연으로 맺어졌다고 믿으면서 가족들을 찾아주는데 온 정성을 다한다는 진주현 박사, 지금 만나봅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진주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달에 우리 진 박사님 같은 분을 꼭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한국에 이번에는 어떤 일로 들어오셨는지요? 네, 저희 기관, 미국 기관 주최로 네. 12개 나라가 함께 모여서 신원 확인하는 그런 유해를 찾고 신원 확인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한자리에 모아서 네. 학술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뭐 휴가도 쓰고 재택근무도 하고 겸사겸사 들어왔습니다. 한국 전쟁 때 그때 이제 실종돼서 아직 못 찾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네, 미군만 하더라도 네. 7,500명을 네. 아직 찾지 못한 상태고요. 뭐 네. 한국은 훨씬 많죠. 그거보다. 그렇죠. 네. 어디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 계신 분들이 아마 지금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가족들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네. 오랜 세월을 보내셨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진주현 박사님 소개해드릴 때 유해 발굴을 감식하는 뼈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하는 일은 저는 지금 미국 국방부 소속이고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전쟁 중에 실종되어서 유해나 뭐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의 유해를 찾고 감식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전쟁은 이제 1차 대전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너무나 네. 오래 전의 일이니까 2차 대전부터 한국전, 그다음에 베트남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군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그 전쟁들. 네. 예, 뼈를 감식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일단 뼈에서 알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뼈가 잘 남아 있어야 되겠죠. 예. 뼈가 잘 남아 있다는 가정 하에 뼈를 보면 일단 머리뼈를 보면 그 사람의 인종이나 성별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리뼈를 계측해 보면 이 사람이 신장이 이제 키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뼈 여러 부위를 보면 이 사람이 사망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도 우리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DNA가 일단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네. 그런 다양한 신체 정보 이외에도 DNA를 추출해서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가족의 DNA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유해가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이것 또한 전사죠. 전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네. 한 명의 신원을 밝혀내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네. 요즘 이제 TV쇼에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DNA를 해가지고 맞아서 바로 이제 누군지 밝혀냈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마치 저희가 하는 일도 그렇게 간단하겠네. DNA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다루는 뼈는 일단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렇죠. 뭐 70년, 8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이제 DNA 감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DNA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던 15년 전보다는 그래도 DNA가 조금 더 잘 나오긴 하는데 네. 일단 거기서 DNA를 찾아내는 것
것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걸 누구랑 맞춰봐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 샘플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네. 그래서 그걸 맞춰볼 유가족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평균 한 1년 정도 아무리 빨라도 예,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한 명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서 1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 많은 연구 인력들이. 네, 어떤 분은 네. 30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그렇죠. 네. 계속 해보는 거죠. 될 때까지. 네. 지금 일하시는 곳이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 기관 DPAA인데 여기에 한국인으로는 처음 채용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이 DPAA는 어떤 연구기관인가요? 저희 DPA는 미국 국방부 직속 기관으로서 네. 이제 뭐 미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 다 있고요. 한 6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그중 절반이 현역 군인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저 같은 이제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된 미군들의 유해를 찾아서 감식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을 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저는 미국에 본받을 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도 이거는 꼭 단 한 명의 전사자라도 찾아낸다 이 정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보장이 돼야 정말 유사시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네.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니까 네. 보람 되다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군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동료들이 어디 나가서 실종되면 그래도 우리가 꼭 찾아올게 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사실 더 그게 의미 있는 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이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 입사하신 게 이제 2010년인데 그때 한국인 최초로 입사를 하셨어요. 지금도 혹시 유일한 한국인이신가요? 지금은 지금 제 밑에 직원이 제가 한국 교포 직원을 채용해서 아유, 한 명 더 있습니다. 반갑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원래 또 한 분 또 저희 팀에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자리를 잡아서 네. 직장을 옮겼고요. 예, 그래도 아주 없지는 않은 게 다행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군 유해 발굴을 하시지만은 여기 네. 한국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같이 엮여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엮여 있고 저희가 실제로 한국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도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제가 뭐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제 친척보다 더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누는 네. 사람들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한국군 추정 유해가 있다든지 미국에 아니면 그분들이 한국에서 찾은 유해 중에 미군 추정 유해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되니까 네. 한국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전 유해를 전담하는 프로젝트 팀에서 일하게 되신 건가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네네. 저를 그 당시 채용한 저희 보스에게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제 전공이 박사학위 논문을 동물뼈를 가지고 연구하는 고고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는데 그게 왜 중요했냐면 저희가 북한에서 송환받은 미군 유해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유해들이 여러 명이 한 상자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상자에 뭐 3-4명이 같이 들어가 있다든지 네네. 이러면 이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누군가. 그런데 저처럼 동물뼈를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그 개체 분류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뭐 동물뼈가 고고학 유적에서 나오면 뭐 말 한 마리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막 섞여서 그걸 맞추는 거죠. 네, 저 네. 모자이크처럼. 그렇죠. 퍼즐하는 네, 것처럼. 네. 그런 거에 제가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켰고 뭐 한국인인 것도 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네네. 뭐 그래서 시켰다고 하시는데 아마 제가 한국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글쎄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6.25에 대해서 막 공부를 많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잘 몰랐는데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한국전 그 전사자들의 유해의 특징입니까?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이? 네, 그게 북한에서 송환된 유해의 특징입니다. 아, 네. 그게 뭐 왜 그런가요? 뭐 제대로 묻혀 있지도 않고, 어떤 상태에서 북한에서 그거를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계를 한 건가요? 북한에서 온 유해들을 네. 이렇게 보면 유해 보존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네. 얘기는 이제 지금 어딘가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줬다는 얘기인데 전쟁 직후에는 아마 시신 상태여서 일단 땅 속에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네. 이 살점이나 근육 이런 게 다 부패가 되면 뼈만 남은 상태에서 아마 그 유해들을 추려서 어딘가에 넣어서 보관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넘겨주는 과정에서 북한하고 협상할 때는 이제 이번에 몇 구를 줄 거냐 이제 이런 협상이 들어가니까 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55구다. 그러면 이제 55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걸 보관을 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여러 명이 전사한 경우에 막 이렇게 시신이 겹쳐 있고 이러면 나중에 뼈가 돼서 수습을 하면 그게 개체 분류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섞여서 온 것 같습니다. 아니고 한 번에 다 주지 무슨 뭐 예, 딜하는 것처럼 네. 몇 구 주고 몇 구 주고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이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없진 않은데 네. 예, 그래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예. 지금까지 10년 넘게 한국전 프로젝트 팀에서 일하셨는데 몇 분의 이 한국전 참전 용사, 주로 미군 뭐 한국군도 계시겠지만 신원을 확인을 하셨는지요? 저희가 전쟁 직후에 8,300명의 실종자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죠. 사실 3년 동안 미군 36,000명이 한국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중에서 8,300명이 이제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였고, 네.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할 때는 그 중에서 한 200분은 신원이 확인이 돼서 8,100명으로 이제 들었어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2010년부터 일을 맡아서 지난 15년간 한 500명 정도 신원이 확인이 돼서 예. 지금은 이제 7,500명, 7,6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도 아직도 더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죠. 있는 거네요. 한 분 한 분 신원 확인할 때마다 네.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소중하듯이 저희도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감식을 하게 된 분들이 특히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름이 딱 밝혀지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뭐 DNA 결과가 왔다든지 아니면 치아 기록을 대조해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다 뭐 이런 게 맞는 그 순간은 진짜 기분이 좋아요. 네. 그 실종자 파일에 있는 사진들을 책상에 쭉 붙여놓으셨다 그러던데. 네, 제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북한에서 유해를 준 게 너무나 많이 섞여 있고 여러 사람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한 분의 유해가 13개, 14개 상자에 나눠져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이제 맞춰서 한 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진짜 막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해야 되니까. 왜 안 그렇겠어요? 뼈 조각만 잔뜩 쌓여 있는데. 그렇죠. 하다 보면 좀 무뎌질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걸 한다고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맞추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러면 잠깐 쉬면서 제 자리에 돌아와서 제가 신원을 확인한 분들을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 신문에 미국은 지역 언론이 아직까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신문에 그 기사가 실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 누구누구가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분의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쭉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네네. 일을 이게 보람 있는 일이구나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사진을 출력을 해서 붙이기 예. 시작했어요. 다르죠. 사진으로 그럼요. 보면. 네. 그게 사진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던 사람이구나. 예. 당연한 거지만 그게 이제 뼈로 볼 때랑 사진으로 볼 때는 느낌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렇죠. 이 진주현 박사님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피난민이셨다고 또 네. 이런 또 인연이 있네요. 네, 저도 근데 이제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 그런 개인적인 예. 이유 때문에 뭐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민이 조부모님이 피난 오신 경우가 그래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을 기회도 잘 네. 없었고 설령 얘기를 하셔도 어렸을 때는 그게 뭐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북한에서 저희한테 송환한 유해들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흥남부두 철수 때 네.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사한 미군들의 이제 유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흥남부두 철수 때 뭔가 우리 할아버지도 오셨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해서 그때 오히려 거꾸로 제가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 네. 하와이에서. 예. 그래서 할아버지 뭐 몇 년에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1950년 12월 6일에 집을 떠났다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할아버지는 저는 지난주에 한 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옛날 날짜까지 어떻게 기억하세요?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내가 우리 부모님 마지막으로 본 날이라고. 어떻게 있겠어요? 평생 못 잊죠. 예, 그러시더라고요. 이북 실향민한테 물어보라고. 집 떠난 날 기억 못하는 사람 없다. 그래서 제가 또 내가 뭘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구체적인 정황을 여쭤봤죠. 정확히 그러면 무슨 배를 타고 오셨냐. 네.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뭐 영어를 못하시지만 LST라는 배를 타고 왔다. 근데 네. 실제 기록에 그게 이제 탱크 옮기고 그런 배거든요. 실제 그런 배로 피난민들을 옮긴 기록이 확실히 있고,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이 배가 내려와서 뭐 포항에도 쓰고 부산에도 쓰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여수에서 내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그 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 놓여 있던 유해들은 나이도 할아버지와 지금 비슷해요. 거의 다 20대 초반에 장진호에서 흥남부두 때 철수하지 못하고 사망한 분들의 유해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할아버지랑 그런 전화 통화를 하는 그 순간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고 이거는 뭔가 이 무슨 인연이 있구나. 나랑 이 앞에 있는 뼈들하고 이 모든 게 인연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분들이 그 흥남에서 철수하는 배를 탔다면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그렇죠. 와서 사셨을 텐데. 그렇죠. 네. 그 흥남부두 철수 때 그 장진호 전투에서 그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많은 그 난민들이 또 군인들이 철수를 할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집에 못 돌아간 분들인데 저희 네. 할아버지는 아직 정정하게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더 참 뭔가 그래도 그 미군 가족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작은 일이 신원을 확인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드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쓰신 책 중에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유해와 어디선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 그리고 나는 우주의 인연으로 맺어진 게 분명하다. 예.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유해 발굴한 신원이 이제 확인한 참전 용사 중에 그 6.25 때 미군에 배속됐던 그 카투사 일병의 사연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미국에서 한국군 유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유해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200여 구가 넘는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이 아니 한국군 유해가 왜 하와이에 있지? 네.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거는 북한이 미군 유해를 하와이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어쩌다가 그 옆에 같이 묻혀있던 한국군 유해가 같이 따라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미군인 줄 알고 감식을 했는데 네. 이게 계속 동양계 DNA를 가진 미군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그렇다면 이분들은 전사를 확인해 보니까 같이 싸웠던 한국군 카투사일 확률이 제일 높구나 해서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한국으로 그분들의 유해를 송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그분들은 굉장히 멀리 돌아서 고향을 가셨죠. 북한에서 전사하셨다가 하와이까지 왔다가 하와이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19분이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한국 국방부에서 신원을 확인한 분들인데 저희가 그런 작업을 유해 송환을 준비할 때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그 유족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 메시지를 받으면 진짜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저는 그냥 직업으로 어쨌든 하는 일인데 네.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김동성 일병 같은 분도 이제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하셨던 분인데 그 손자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실종됐는지 알지 못해서 아버지 손을 잡고 이산가족 찾기도 여러 번 갔었다. 네. 혹시 할아버지가 이북 쪽에 살아계실까? 그런데도 어디 계시는지 몰랐고 그냥 모르는 채로 산다는 게 유족들에게는 큰 고통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유해나마 찾아서 이렇게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시면서 맨 끝에 제 나이도 이제 50입니다 하는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70년 만에 돌고 돌아서 북한에서 하와이에서 다시 네. 고국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셨네요. 네. 그 김동성 일병이 신원이 파악이 되고 이제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송환될 때 그 꽤 많은 유해가 같이 네. 송환이 됐다고 들었어요. 147구나 됐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송환식을 했는데 그때 우리 김동성 일병 손자분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그때 그 여러 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네.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신기하게 이렇게 신원이 확인된 분들의 뭐 증손녀나 아니면 뭐 손자, 조카 이런 분들이 군인이신 분들이 어떻게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김동성 일병 같은 경우는 그분의 증손자가 지금 또 군대에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와서 만나면 더 감동적이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의 뭐 증조 할아버지나 이런 할아버지의 유해를 직접 모시고 비행기를 타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진짜 감동적입니다. 네. 가끔씩 그 김동성 일병 손자가 보내온 이메일 열어보신다 그러던데. 네. 그것도 역시 예. 일이 힘들 때. 네. 예, 그쵸. 아유, 우리 할아버지도 피난 오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거기도 아버지 일찍 그 전쟁에서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구들이.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혼자,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이렇게 자식들 키우느라고 막 고생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그 잠깐 장진호 전투를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김동성 일병이 숨진 곳이 장진호 전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전쟁의 3대 격전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희생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K상병 이야기를 또 책에 쓰셨던데 네. 이 유해 발굴 과정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게 장진호 전투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초신 전투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아니, 초신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제가 모국어가 한국어다 보니까 초신은 한국말 같지가 않은데 하는 느낌이 왔는데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이 남겨놓은 지도를 미군이 쓰면서 그게 이제 일본어로 초신이더라고요. 일본 발음이 그렇군요. 네, 일본 발음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는 배틀 오브 초진이라고 알려진 전투가 거기가 개마고원 있는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날씨가 일단 너무 추웠다고 하고요. 그 당시 기록을 읽어보면 뭐 총을 맞고 전사한 사람의 수보다 동사한 사람의 수가 더 많다고 되어 있을 정도로 날씨가 추웠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전사한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요즘은 상상하기 어렵죠. 막 영하 30도가 맨날 영하 30도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살아서 돌아오신 분들 말씀이 너무 추운데 밤에 들어갈 집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다. 계속 추위가 막 몇 주 계속되는 데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상병들한테 몰핀 주사를 놓으려고 해도 몰핀이 얼어서 안 들어가고 그 정도로. 네, 그다음에 총이 다 얼어가지고 발사가 잘 안 되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숨진 분들의 사연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K상병이라는 거는 그 숨져가신 그 이름 모를 그 많은 분들. 네. 네. 이 전투에서 유엔군 3만 명, 중공군 12만 명이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난 수가 싸웠고 당시 유엔군 지휘했던 장군의 그 기록을 보니까 우리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느 쪽으로 총부리를 겨누어야 할지 생각 안 해도 됐다. 왜냐하면 360도 다 중공군이 들어왔으니까. 중공군 다 그때 인해 전술로 네.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어디를 조준하지 않고 쏘면 되는 장점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를 저는 떠올려 보면 네. 다 진짜 젊은 청년들이고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알고 온 사람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와서 그렇게 추운데 가서 거기서 진짜 그렇게 많은 적군하고 싸우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죠. 네. 네, 뭐 엄청난 수의 그 전사자를 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굴한 유해들은 다 한 분 한 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분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일은 정말 고귀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선에 우리 진주현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도 계속 DPAA 미국 국방부 전쟁 포럼이 실종자 확인 기관하고 우리 한국 국방부하고 공동으로 6.25 전쟁 전사자 찾는 발굴 작업 계속 진행 중이신 거죠. 네, 지금도 문경에서 공동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또 나눌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시간 또 한번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 기관에서 총괄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뼈 전문가 진주현 박사였습니다.